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먼저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그 법사위원장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약간 살짝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죠. 예. 법사위원장 원래 약속한 대로 넘겨줄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대신에 조건으로 걸었던 것, 자구체계 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기능이 확대된 부분을 좀 많이 축소시키고, 네. 그렇게 이제 합의되는 선에서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지난해 약속했던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가 그 제안을 또 했잖아요. 결국 이제 검수완박 입법 한 것을 다 인정하라 이제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 빨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선임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권한쟁의 소송 지금 들어간 부분 헌재 그거 다 이제 취하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 원구성이 늦어지면 당연히 정부 여당에 또 이제 비난 여론이 이제 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세계론 나오겠죠. 예, 비난론이 쏟아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실리를 차리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저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할 테니까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법사위원장은 원래 그건 우리가 받기로 한 거다,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안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정 책임은 정부 여당이 하는 거잖아요. 네. 야당이 물론 협력하고 또 국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모든 책임은 사실은 정부 여당한테 있어요. 근데 예. 너무 태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우리식으로 가겠다. 즉, 그 입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행정부 기능으로만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법사위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일단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전에 약속했던 걸 지켜라. 왜냐하면 법사위가 작년에 1년 전에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 약속 지킬 테니까 그러면 최근에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사법개혁 특위 구성해달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거기도 그냥 거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의장단이라도 뽑아놓자. 왜냐하면 의장이 없으니까 회의 자체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장이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 양당 원내대표 불러서 중재도 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제 물론 7월 1일 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임시국회 열리기 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안 되더라도 일단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서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잖아요. 인사청문회 네. 특위 구성. 이 두 가지는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법사위 문제나 원 구성 문제는 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어쨌든 7월 1일 임시국회 열 수도 있는 건데, 네. 만약 그 전에 협의가 안 되면 단독 원 구성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의장단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 국회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지금. 네. 그건 상당히 국민들 볼 때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양측 다, 여야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있는 능력이란 표현보다 의석수를 갖고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예.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의석수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체적으로라도 열어서 의장단 구성하라. 의장단은 크게 논란이 없어요, 사실은. 논란이 법사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장단 구성해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지금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 특위 구성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선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또 원구성 문제는 또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타협안을 제안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제안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살짝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한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넘겨주면서 법사위 이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이제 축소시키겠다라고 지난해 얘기했을 때는 대폭 축소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양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예. 우리가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양보안으로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일단은 뭐 한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지금 현재 당론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헌재의 판정도 좀 받아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이렇게 사개특위에 그냥 속절없이 그냥 딸려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일단 헌재 소송 제기해 놓은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한 번은 헌법재판소에 이 좀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 자체가 예.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놔두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좀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양보해서 명단 제출하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사개특위를 계속 이제 만약에 패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어긴다는 부분도 이제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개특위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뭐 본인들의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많이 좀 반영을 시켜야 네. 지금 만들어질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할 경우에는 결국 뭐 판을 다 이제 깨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이미 이제 법안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받는 선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에 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도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뭐 글쎄요,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꼭 가야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뭐 사실은 당연히 원내대표를 예. 뭐 이런 특사 자격으로 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제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특사로 보내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을 이제 택한 거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다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원구성 협상은 협상인 거고, 특사로서 활동하는 건 또 활동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한데 너무 서두를 이유도 별로 없다, 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행령 정치한다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행령 정치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뭐 국회가 없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시시콜콜 간섭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걸 또 끌 경우에는 또 국민들의 지탄이 이제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어차피 7, 8월 이제 휴가철인데 예. 의원들도 휴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해외 출장, 그러니까 외유도 많이 나가요. 네. 자, 그런데 이 외유 나가려고 그러면 예산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원구성이 돼야 이거 받아 나가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아요. 7월 중순 무렵에는 결국은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예, 본인들 출장, 해외 출장 때문에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야당의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뺑소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지금 뭐 이 외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계획돼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이 뭐 예전부터 계획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갈 수는 예. 있다고 봐요. 근데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들 볼 때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국회 지금 원구성도 못해서 저렇게 날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 원내대표는 사실은 원내 사령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집권 여당에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보다 외유를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특사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논란을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시기에 원내대표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 거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집권 여당이 너무 느긋해요. 뭐 물론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차라리 국회 안 열고 그냥 뭐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법부를 무시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면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야당과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여당이 조금씩 양보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번에 특사로 가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장단은 큰 이견은 없는 건데 국회의장이 없는 7월 17일 재헌절은 좀 있을 수가 없다. 그 전에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회가 계속 공전 상태에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 부담되죠. 그리고 국민들도 야당도 물론 비판하면 여당을 더 크게 비판할 거예요. 아니면 국정을 대체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뽑아놓고 의장단이 구성이 돼야 네. 국회 운영에 대한 주체 어떤 그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야 협의도 의장이 불러서 중재하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양측이 국회의장이 중재하면서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으니까. 서로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중간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의장단 선출은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다. 국회가 일단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싸우더라도 그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묘한 기시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매 정권 때마다 선거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21대 후반기 원 구성도 안 되고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 때문에 다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 양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끝까지 힘겨루기 하고 권력 싸움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지나서 보면 자체 평가한 결과에도 보면 뭐 그때 왜 그랬나 이렇게 또 후회하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소탐대실 하진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원을 구성해놓고 국회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어찌됐건 뭐 이제 대소사 또 뭐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 논의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다. 그리고 아니 뭐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네.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목이 그거 아니에요. 세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왜 이 일 안 해? 이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원은 빨리 구성해서 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게 해놓고 놀러 다니더라도 놀러 다녀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국내적으로 정세가 엄중하고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국회 공전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보실 것 같습니다.